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차 받출 데가 없어갖고 주차장 입구에서 10분 기다렸네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임대주택 종목에서 많이 주제됩니다. 그래서 요약서에는 50페이지에 그 다음에 우리 기본 교과서는 281쪽 보면요, 세 가지 임대주택 정책, 해년마다 한 두 문제씩 나와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물론 이건 상승 규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우리가 공공주택 하면은 말이 없어도 임대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고, 임대주택 짓는 건설업체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보조.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즉 원했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근데 긴 장기적으로도 계속 낮은 임대료가 지속되면 역효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 경제적 약자들의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먹어야 될 소득을 임차인에게 혜택을 준 꼴이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어요. 임대인이 먹어야 될 혜택을 임차인이 먹게 된다. 이때 제자가 붙었어요. 제자는 정부가 다시 분배한다는 거죠. 정부가. 그럼 1차적 분배는 그냥 소득 분배 네 글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뭐 일 많이 한 사람 소득 많이 벌어가고. 근데 그런 게 결과는 불평등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분배하겠다.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화살표가 다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일단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해요. 왜? 임대료 못 올려먹게 하니까 별 이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용도 전환한다는 소리죠.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재고량, 주택 재고량, 같은 말로 저량이란 말이 저장된 양이다. 재고량이다 이거예요. 헌 것이 자꾸 줄어들죠. 용도 전환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신규 건설 투자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임차인이 어디 고장났다고 고쳐달라 그러면 안 고쳐주죠? 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싼 맛의 수요는 많아요. 싼 맛의 수요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디 고쳐달라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아주 횡포가 나오죠. 주거환경도 열악해지고, 주거환경.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저하되더라. 왜? 집이 부족하니까. 이삿짐 싸갖고 나가면 직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낮은 임대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임차인들은 들어올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료를 못 올라가게 하면 화살표가 다 내려간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수요 공급량을 이쪽에다 표시했고, 종축에다가 임대를 표시했어요. 수요자 이기심, 싸게 많이 사고 싶죠? 공급자 이기심은 비싸게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임차 수요 곡선이다. 이건 임대 공급 곡선이다.
시장 자유경쟁에 맡겨놓으면 여기서 임대료가 형성돼요. 시장 자유경쟁에 맡겨놨을 때 형성될 임대료. 그리고 수급량. 근데 정부가 저걸 바람직하게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 임대료 수준이면 임차인들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돼.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여기가 최고야. 라고 규제 임대료를 설정을 하는데 규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규제 임대료는 일종의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임대료다. 최고 가격 제도다. 여기가 최고야. 더 이상 못 올라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맛에 수요자들은 우르르 몰려오겠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공급자들은 싸니까 공급 법칙상 공급 물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초과 수요다. 달리 말하면 공급 부족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에 관련해서 그 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0페이지 하단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임대료 규제는 여기가 최고야, 더 이상 못 올라가 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 제도이다. 맞았고, 고로 규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한다 그래야 되겠죠. 2번하고 3번은 왜 임대료 규제가 필요할까? 비탄력적이니까. 3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비탄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한 이유, 비탄력적이니까. 3번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순기능을 거두려면 비탄력적이어야 돼.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 4번, 기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그러면 이제 재고량이 줄어들겠죠? 신규 투자도 감소해요. 그러면 주택 재고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 4번은 맞았네. 5번,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괄 보증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월세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변칙적으로 이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줄 수 있다. 그럼 능력 있는 임차인이네. 이렇게 능력 있는 임차인들이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이야. 왜? 집이 부족하니까 집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웃돈 줄 테니까 나한테 빌려주세요 이거야. 불법이란 말이야.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 와서 사는 것을 뭐라 불러? 상향여관. 보다 더 고소득 계층이 사는 것을 상향여관이라 불러요. 다시 2번으로 다시 갑시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여기에 대해 임차 수요의 탄력성. 자, 이때 수요법칙상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법칙상 수요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조금 줄어드느냐? 막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동산은 비탄력적 감소야. 탄력적 감소가 아니라 우리 부동산은 비탄력적 감소더라. 왜 비탄력적 감소일까? 감소는 감소라도 비탄력적 감소다 이거예요. 그 이유,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 가격이 비싸도 수요를 못 줄이는 이유, 마땅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좀 비쌀 때 대체제가 풍부하다면 수요를 팍 줄이고 그 대체제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은 대체제가 많다, 부족하다? 우리 부동산은 대체제가 부족한 상품입니다. 마땅히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 상품. 비탄력적이면 비대체적이면 비탄력적이다. 이걸
이 임대인들이 알게 됐어요. 임대를 올려도 수요를 못 줄이구나.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만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양이 둔하면 가격이 민감하다 그랬죠? 더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약간 마이너스 되더라도 플러스가 더 커졌잖아요? 양이 덜 팔리더라도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급자들은 돈을 더 벌어. 네. 그래서 총 임대 수입이 증가됩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임대인들은 돈 벌어서 기분 좋고 임차인들은 지출이 많아서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다. 즉 불공평성, 같은 말로 비형평성이 더욱 심각해지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가격 마케팅 전략, 저가격 마케팅 전략, 고가격 마케팅 전략을 펼 거다라는, 고가격 마케팅 전략을 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비비고.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는 고가격 마케팅 전략이 일반적이에요. 왜?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억수로 올려도 수요가 잘 안 줄어드니까. 그러면 공급자들은 수입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비형평성이죠. 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유경쟁에 맡겨놓으니까 어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펴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요거 너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게 되는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 연 5% 이상 올리지 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 연 9% 이상 올리지 마. 이런 정책을 쓰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어봐요. 그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 왜 임대료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요?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둔하면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양이 둔하면 가격이 민감하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대로 비탄력적으로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대로 비탄력적으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탄력적이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싼 맛에 수요자들이 더 몰려버리고 싼 맛에 공급을 더 줄여버린다는. 그러면 정책은 실패해버려요. 다시 한번, 가격이 좀 싸니까, 임대료가 좀 싸니까 수요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단 말이에요. 수요가 더 많아져.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탄력성이 커진다는 소리야. 또 임대료가 싸니까 공급자들이 탄력적으로 공급을 줄여버려. 공급을 탄력적으로 줄여버려. 공급을 더 줄인단 말이에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공급 부족의 심각한 사태는 더 심각해지죠. 그럼 정책 실패하는 거야.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 임대료 규제가 필요한 이유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또 정책이 성공하려면 비탄력적이어야 된다. 다시, 이 시장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 시장 정책에 반응하는 수요도 공급도 비탄력적이어야만이 정책이 성공합니다. 탄력적이어버리면 정책은 실패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손바닥이 정책이야. 모기를 잡으려고 해. 모기가 시장이야. 지금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손바닥으로 모기를 잡으려고 할 때 모기가 둔해야 잘 잡혀, 민감해야 잘 잡혀? 비탄력적이다. 둔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면 정책 실패야. 아시죠? 네.
임대료 규제 정책도 그렇고 분양가 상승 규제 정책도 그렇고 조세 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야. 다 비탄력적이어야 시장 정책이 성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준다면 이때 공공을 LH라 그래볼까?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려준다면 경기개발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량을 늘려준다면 이 화살표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죠? 공공임대주택을 새 것을 지어서 넣어줘. 그러면 재고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신규 투자, 공공투자를 해줬다. 그래서 새 것도, 헌 것도 늘어나고 새 것도 늘어나고 주택의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이사 오세요. 주거이동도 활발하고.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